저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면서 노사공포럼 노사문화센터장인 원창희입니다. 오늘은 협상의 성공, 핵심 역량이 답이다 하편입니다. 총 상, 중, 하편으로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를 위한 협상의 대응 역량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보시면요. 협상 역량의 구조와 단계에 대해서 오늘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편은 협상의 대응 역량인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3개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나와 다른 상대방 행동 유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두 번째 주제는요, 상대방의 강한 파워와 공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세 번째 주제는 비열한 수법을 쓰는 상대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 3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공하는 협상의 10가지 핵심 역량, 저희 책인데요. 총 4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상편은 1단계였고 중편은 2단계였습니다. 오늘 하편은 제3단계 대응 역량 개발 단계입니다. 스타일 역량과 위기 대처 역량이 그 내용인데요. 순서대로 따라하면 나도 최고 협상가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편은요, 협상의 대응 역량인데요. 그 주요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 역량. 스타일 역량은 상대방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상대방에게 행동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만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위기 대처 역량입니다. 상대방이 파괴적일 때 그 이해관계에 맞는 제안을 하라 하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 행동 유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컬러풀한 사회적 스타일 모델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소셜 스타일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종축은 단호함, assertiveness입니다. 횡축은 감정적, emotion이죠. 이 종축과 횡축의 결합에 의해서 4가지의 행동 유형이 나오는데 분석적, 추진적, 온화함, 활달함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적인 행동 유형은 단호한 것이 높지만 감정은 낮습니다. 추진적인 스타일은 단호함도 높고 감정적인 것도 높다. 그런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의 행동 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부부간 성격 차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들 이렇게 한 번씩들 부부 싸움 하시죠. 성격 차이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는 소심한 성격, 여자 부인은 대범한 성격. 3가지 제가 나올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좀 상상하기가 어렵진 않죠.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대방에 맞추어 산다. 어째 특별한 사람이 있어? 맞춰 살지 이런 거죠. 세 번째, 말하지 않고 각자 산다.
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예. 이렇게 상대방의 성격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협상의 플래티넘 규칙. 예, 조금 어려운 그 규칙인데요. The Platinum Rule of Negotiation 이라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상대방의 행동하라 입니다. Do unto others as they want to be done unto. 약간 고어적인 그런 문장인데 오래된 이제 그런 협상의 플래티넘 규칙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황금이죠. 아래는 백금이 있습니다. 백금을 보통 플래티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백금이 거의 18K 정도 가격보다 더 비쌌는데 요즘은 황금이 너무 비싸서 백금보다 더 비싸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또 플래티넘 룰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규칙인데요. 그 내용인즉은 성공적 협상가는 상대방의 행동 유형과 욕구에 접근 방법을 맞추어서 행동한다. 성공하려면 상대방 스타일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자. 뭐 이런 규칙이죠. 예. 이게 협상의 플래티넘 규칙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네 가지의 아까 유형이 있었는데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상대방 행동 유형이 네 가지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각각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분석적 행동 유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적인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협상을 잘 준비하고 정보를 조사하고 구체적이고 논리를 존중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개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자, 상대방이 추진적이라면 추진적인 사람은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결 대안을 제시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승패 대신에 타협을 요청해서 타협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온화한 성격이라면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러면 대처 방식은 관계를 존중하고 신뢰를 형성하기를 노력을 하고요. 긍정적이고 문제 해결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활달한 성격이라면 신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신속하게 해나간다. 활달하지만 신속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관계를 존중해주고 친근감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듣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의 행동 유형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행동 유형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협상의 성공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매우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입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싸움인데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죠. 보통 생각으로는. 다윗이 그러면 뭘 이용을 할까요? 돌팔매를 이용해서 가격하는 일종의 보병에 대해서 여기에서 포병이 공격하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힘이 더 셀 때 대처하는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점으로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최저점 설정으로 과도한 양보를 방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의 배터나를
개발하라. 베트나가 강하면 협상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지뢰선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라. 예, 최저점이나 베트나 가까운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에 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처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식은요, 협상 파워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인데요. 약자가 힘을 가지게 하거나 강자가 힘을 빼거나 아니면은 제3자가 힘의 균형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에는 다윗이 힘이 약하지만도 돌팔매라는 것을 가지고 힘을 다시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공격합니다.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매우 난감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짓수 협상입니다. 영어로 negotiation 주짓수. 원래 주짓수는 유도의 원형인 유술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장하고 갑옷을 입은 상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는 그런 무술인데요. 요즘 여성 호신술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이에 주짓수 협상은요, 상대가 공격해오면 일단 그것을 피합니다. 피하면서 다른 기법으로 사용하는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공격에 대해서 방어한다거나 다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어서 해결하는 그런 협상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인신공격해 오는데 살짝 피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문제 중심으로 협상해 나가는 그런 협상이 바로 주짓수 협상이 되겠습니다. 매우 유용한 협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공격할 때 대처 방식입니다. 역지사지 잘 아시죠?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본다는 건데요. 원래 의미가 상대편의 처지나 형편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역지사지 방법 다 아십니다. 여기서 이미징이라는 기법이 결합되어야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상대방이 어떤 입장이며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일단 본인이 한번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입으로 표현을 해보는데 그게 제대로 된 이해이냐라고 상대방한테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묘사에서 매우 상대방이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묘사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서로 수정하면서 결국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역지사지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보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자기 입장의 형태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징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비열한 수법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비열한 수법, 영어로는 dirty trick입니다. 말만 들어도 대충 아시겠습니다. 그죠? 더티하다. 네 가지 굉장히 좀 어려운 전술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이볼, 로볼 전술, 보기 전술, 리블 전술, 협박 전술. 이게 뭐지? 하이볼, 로볼은요, 터무니없이 높은 것을 요구하면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터무니없이 아주 낮게 제한하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전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기 전술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쟁점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진정으로 본인이 중요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슬쩍 양보하는, 교모하죠. 그게 보기 전술입니다. 니불 전술은 협상이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가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잠깐 요거 조금 해주세요. 예, 그러한 끼워 팔기식 니불 전술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나오면 좀 기분이 나쁘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흩뜨릴 수는 없고, 기분은 안 좋습니다. 니불 전술요. 협박 전술은 괜히 그냥 화를 내면서 공격하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움찔하죠. 그래서 양보하게 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열한 그런 수법입니다. 이 비열한 수법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입니다. 4가지 대응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열한 전술을 무시해라. 비열하거나 말거나 내 방식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는 무시 전략. 두 번째는 비열한 전술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당신 이게 니불 전술 아니야? 당신 이거 보기 전술이잖아 라고 전문가로서 이렇게 딱 까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계속 주장하기 힘들겠죠. 또는 세 번째입니다. 같은 수법으로 대응하라. 보기 전술로 나오면 본인도 보기 전술로 가는 겁니다. 눈에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본인에게 끌어들인다. 본인이 비열하지만도 비열하게 행동하지 않고 수용을 하는 척 하면서 협력적인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4번째 방식입니다. 쉽지는 않죠. 아무튼 현장에서 계속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되시리라고 믿고서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상의 성공, 핵심 역량이 답이다. 마지막 편인 하편인데요. 그 핵심 주제는 협상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면서 노사공포럼 노사문화센터장인 원창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정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